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우리 학회가 초대받아서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사회과 수업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고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연구함과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지를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논의한다고 해갈 때 우선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의 지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성찰하고 그런 토대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당위론적인 또는 윤리적인 어떤 그 목적 상태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구체화된 어떤 실천의 여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책무이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두서없지만 민주시민교육학교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주제를 가지고 평소에 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입니다.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세계평화, 공존 협력을 추구하는 것과는 세계 지원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아이들이 노동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특히 초등에서는 내용 자체가 아주 미미하고 노동에 대한 의미나 중요성보다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노동은 단순화, 분리, 통제, 은폐 되어 나타남으로써 주체적인 인간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가치를 인정받거나 행위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서울에 거주한 초등학생 110명 대상 교한 설문에서도 62.7%가 노동은 나쁜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인권이나 제도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3, 4학년용의 힘들게 일해요 주제 활동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는 엄마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학생, 자녀의 차원에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을 삶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노동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관련 논의는 민주시민 역량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나가자면 인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이전의 연구자들이나 저희가 이번에 했던 연구들이 조금 더 보완이나 발전된다면 노동교육 교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이런 최소한의 것들만 챙기고 제작진이 나머지 모든 걸 그 참여자들에게 맡기는 형태죠. 예산, 그다음에 경로 등등.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시행착오 과정도 있고 위태로운 과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학년이든 학급이든 학교 급이든 상관없이 이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많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에 위임된 권한이 거의 없거나 의제가 주로 이제 학교 이용으로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복도에서 이기심합시다,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것들인데
학급 회의는 학급의 요구와 의견 개진의 과정은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전교의 결과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회에 다녀온 아이들이 학전교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 목표는 복도에서 뛰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전대로 벌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역량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이 행사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주체로 인정될 때 사실은 아이들이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자치 경험은 이제 자신이 낸 의견이 반영되고 권한이 행사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참여에 대한 효능감과 신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결국은 이후에 더 큰 사회 참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학교 밖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민주 시민성 내지는 세계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정책적인 어떤 지원 내지는 유관기관과의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그런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 의견을 듣다 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알게 되어서 매우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다른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유권자들이 들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학생들도 미래 유권자로서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볼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 페스티벌, 정치 페스티벌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년째 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오늘 한국 사회과 수업학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돼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주제 선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 선택 시간에 유권자 페스티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이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서 특히 중학생들, 이제 학생자치, 좀 뭔가 유권자로서의 그런 교육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매년 있었던 행사더라고요. 서로 만나서 생각과 의견을 나눠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준비된 선거연수원의 온라인 정치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